안녕하십니까. 황태순 TV의 황태순입니다. 2020년 12월 25일 크리스마스 성탄 오전입니다. 잠시 후 1시 정도면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검으로 복귀해서 업무를 갖다가 본다고 합니다. 자, 그런 가운데 사실 지금 집권 여당 청와대는 멘붕에 빠졌죠. 패닉 상태입니다. 특히 청와대에서는 흔한 얘기로 레임덕 현상이 이제 온 것이 아닌가 하는 초긴장 상태라고 합니다. 근데 아침에 제가 아는 선배 한 분이 전화를 갖다 해서 황태순 TV가 오늘 새벽에 방송한 거 잘 보았다. 문재인 대통령 레임덕이 본교가 된다고 하는데 그건 틀린 말이다. 레임덕은 그나마 두 다리 중에 오리가 두 다리 중에 한 다리만 좀 절름거리는 것을 레임덕이라고 하는 것이지,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처지는 레임덕이 아니라 데드덕, 이미 죽은 오리다, 움직이지 못하는 오리다 라고 그건을 하더군요. 근데 사실 그분 말씀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문재인 대통령 레임덕이 되었던 데드덕이 됐던, 그야말로 절름거리는 절름발이 오리가 되었던, 아니면 사실상 사망에 이른 코마 상태에 빠진 오리가 되었던 앞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이 복직한 이 순간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저는 경우의 수가 세 가지라고 봅니다. 첫째, 그냥 모른 척하기.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그냥 모른 척하고 그냥 쌩글쌩글 웃으면서 또 때로는 화도 좀 내어가면서 그냥 그렇게 버티기. 두 번째는 목리 부리기. 마지막 흔한 얘기를 발악을 한다고 그러죠. 마지막 목리를 부려서 어떻게 하든지 윤석열 검찰총장을 갖다가 괴롭혀서 어떻게 하든지 자기의 구겨진 자존심을 지키려는 목리 부리기. 셋째는 가능성은 희박합니다만은 임기를 마치지 않고 사임하는, 중도에 사임하는 그런 세 가지의 경우의 수가 있다고 봅니다. 첫째, 모른 척하기죠. 지금까지의 모든 일은 자기하고는 상관없는 일이고 오로지 추미애 법무장관, 그 다음에 추미애 법무장관을 따르는 이른바 애완견 검사들, 그들이 보면은 윤석열 검찰총장과 티격태격 싸운 것에 불과한 것이고, 나는 국정 통수권자로서 그냥 법무부 장관이 검사징계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정직 2개월을 갖다가 제청했길래 사인한 것뿐이다. 그러니까 나는 윤석열 총장하고 사이가 나쁠 이유가 없다 라고 발뺌하면서 얼굴에 철판 깔고 추미애 장관에게 모든 이른바 피박을 뒤집어 씌우는 겁니다. 마침 안 그래도 지난번에 그 징계위원회 열리기 직전, 또 징계위원회가 열려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직 2개월을 결정하고 그날 추미애 법무장관이 그 재청하러 들어갔을 때, 그날 이례적으로 청와대에서는 공개적으로 발표했죠. 대통령에겐 재량권이 없다. 그래서 제가 그때 무슨 말씀드렸습니까? 대통령이 무슨 법무부 장관 부하냐. 아니,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을 갖다 정직 2개월 재청해 주십시오 하고 재청하면 이건 안 돼. 이러면 될 일을 갖고 재청했기 때문에 그냥 사인하는 것 외에 다른 대안이 없다라고 이미 한 자락을 깐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그랬죠. 참 비겁하고 겁쟁이 문재인이다. 근데 어쨌든 비겁하고 겁쟁이 문재인 대통령으로 보아서는 이와 같은 상황, 그야말로 이제 앞으로 아마 다음 주 되면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은 아마 30에서 20으로 갈지도 모릅니다. 레임덕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던 것이고, 이제 어느 공무원이 어느 대한민국 누가 문재인 대통령, 흔한 얘기로 그 서슬퍼렇던 문재인 대통령 그 위세에 고개 숙이겠습니까? 사실상 레임덕 떼떡이 된 거죠. 자, 이럴 때 오히려 보면은 윤석열 검찰총장하고 잘 지내는 듯 쇼를 하면서 자기 자신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와는 아주 무관한 일이고, 그건 추미애 장관 그리고 추미애 장관을 갖다 줬는 심재철 국장 등 이런 사람들이 그냥 벌였던 검찰과 법무부 내부의 알력일 뿐이다 라는 식으로 퉁 치고 아무 일도 없었던 듯 그냥 또 지금같이 그냥 그렇게 지나가는 그런 모습,
보일 가능성이 저는 제일 크다고 봅니다. 두 번째, 목리 부리기. 여기 좀 묘한데요. 자, 문재인 대통령. 근데 실질적으로는 보면 추미애 법무장관이 지난 11월 24일이던가요? 윤석열 검찰총장이 돼서 직무 배제했을 때 윤석열 검찰총장이 딱 대놓고 서울 행정법원에 소를 내고 가처분 신청을 냈죠. 그리고 12월 1일 그날 두 가지 일이 동시에 벌어졌었습니다. 하나는 뭡니까? 법무부의 감찰위원회에서 추미애 장관의 그와 같은 결정은 부당한 것이다. 그리고 또 그날 오후에는 행정법원 조미연 부장판사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편을 들어서 복직을 했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검사징계위원회 그 당시 법무차관 그만두니까 이용구 씨를 갖다가 긴급 소방수로 투입하고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추미애 장관을 지도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자, 절차의 공정성과 정당성을 지키기 위해서 자, 뭐 12월 2일 돼 있던 건 12월 4일로 미루는 거 그거 안 된다. 닷새 기간 말미를 더 줘서 12월 10일로 늦추고 그 다음에 이영구 법무차관은 뭐 이러저렇게 보면 또 저쪽에서 제척할 가능성이 있으니 이른바 민간인 중에서 한 명을 위원장 직무 대행을 시켜야 한다라는 식으로 구체적으로 본인이 지도하면서 직접 그야말로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검찰총장 진검승부를 한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 윤석열 총장이 이긴 거죠. 이럴 때 자존심이 구겨질 대로 구겨진 문재인 대통령 목리를 부리는 겁니다. 그 목리 부리는 방법은 뭘까요? 2003년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문재인 수석이 모시던 사람이 노무현 당시 대통령입니다. 강금실 법무장관 옆에 앉혀놓고 평검사와의 대화하다가 이쯤 되면 막 가자는 거지요 라고 오히려 보면 얼굴을 붉혔고 그날 바로 나는 검찰총장 검찰을 대한민국 검찰을 신뢰하지 않는다 라고 불신임함으로써 당시 검찰총장이 바로 즉각 사표를 제출하게 됩니다. 자, 이번에도 예를 들어서 문재인 대통령이 나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신임하지 않는다 믿지 않는다 라고 했을 때 일종의 불신임이죠. 정치적 파장은 대단히 큽니다. 그러면 민주당에서 벌떼같이 일어나서 윤석열 총장 그만두어라.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임명 신임을 철회했다라고 얘기하겠습니다만은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미 문재인 대통령과 법률적으로 소송을 붙을 만큼 그야말로 흔한 얘기로 갈 때까지 간 겁니다. 이런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문재인 대통령이 내가 윤석열 검찰총장을 더 이상 믿지 않는다 라고 불신임한다 한들 윤석열 검찰총장이 법에 의해 정해진 2년 임기의 검찰총장을 그만둘 가능성은 제로라고 봅니다. 왜? 그럴 양이었으면 이미 올 한 해 동안 문재인 연출 추미애 주연의 윤석열 찍어내기 드라마에서 1년 동안 그 고초를 당하면서 버티질 않았겠죠.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 만약에 옛날 노무현 대통령 마냥 목리를 부린다 하더라도 윤석열 총장이 오불관원하고 무시해버리는 순간 그야말로 문재인 대통령은 흔한 얘기로 얼굴에 똥칠하는 거죠. 그러니 사실 그 방법도 그리 쉽지는 않습니다. 세 번째 경우 저는 이 가능성이 제일 작기는 작지만 우리가 전혀 그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사임입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과부하가 걸린 겁니다. 자신의 능력에 비해서 우리 지금 대한민국이 처한 상황은 너무나 엄중하고 그 다음에 본인이 이야기했던 제이노믹스 그 다음에 소득주도 성장 탈원전 모든 것이 하나둘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코로나 그렇죠. 코로나 처음에 뭐 K방역 자랑하다가 지금 완전히 전 세계 30몇 개국이 백신을 갖다가 접종하고 있는데 우리는 뭐 한 40몇 번째라 그러더군요. 구입 순위가. 자, 완전히 지금 K방역 코로나 완전히 무너졌죠. 그 다음에 소득 주도 성장 그야말로 지금 계속 경제가 안 좋은 것을 또 코로나 핑계댑니다만은 그렇게 핑계대기에는 이미 우리 경제의 근저가 완전히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탈원전 이건 좀 수사 막 들어오죠. 자, 이런 상태에서 지금 레임덕까지 겹쳐있는 데드덕까지 겹쳐있는 문재인 대통령은 이 상황을 갖다가
아마 견디기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마치 얼마 전에 박지원 씨가 얘기했죠. 김정은이 자기 자신이 과부하가 걸려서 결국은 위임 통치, 김여정으로 하여금 위임 통치하게 했다. 뭐 그쪽이야 왕조국가니까 위임 통치하는 수밖에 없지만 우리나라는 사임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우리 대통령이 사임했던 것은 과거 이승만 대통령이 중도에 사임했고 또 윤보선 대통령 또 최규하 대통령 다 중도에 사임한 바 있습니다. 세 분이 사임했죠, 중도에. 자, 지금 저는 문재인 대통령은 흔한 이야기로 자기네 집권 세력 내에서 그렇게 절대적 위상을 갖고 있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문재인 대통령 주변에 또아리를 틀고 앉았는 586 운동권, 386 운동권 그들, 그리고 그 밖에서 그들을 리모트 컨트롤하는 백낙천 교수, 함세웅 신부를 비롯한 박서군 씨를 비롯한 이런 이른바 진보 좌파의 이런 좌장 그룹들, 이들이 보면은 사실상 우리 국가 문재인 정부, 문재인 정권을 끌고 가는 거죠. 근데 그들이 보았을 때 판단할 겁니다. 만약에 내년 이런 상태에서 지금 계속 문재인 대통령 우왕좌왕 아무것도 못한 상태에서 계속 지지율은 떨어질 거고 폭락할 것이고, 그런 상태에서 내년 4.7 보궐선거 서울, 부산 다 뺏기고 그 다음에 풍비박산 난 상태에서 대통령 질질 끌고 1년을 더 간다면은 2022년 대선 이건 이제 망하는 거다. 그렇다면 방법이 뭐가 있겠는가? 문재인 대통령 중도에 이른바 사임시키는 겁니다. 본인이 자진 사임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범여권, 특히 그 권력의 코어, 핵심 내부에서 적당한 순간에 문재인 대통령의 건강상의 이유라든가 등등등의 이유를 들어서 중도에 사임케 하고, 어쨌든 자기네들이 그래도 아직 끝발이 좀 있을 때 대통령 보궐선거적 선거를 치르는 거죠. 그건 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니까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능력과 문재인 대통령의 퍼스널리티,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정신적 그 건강 상태로 보아서는 앞으로 1년 내후년 3월 9일 대선입니다만은 1년 3개월을 갖다가 정상적으로 끌고 가기 굉장히 어려워 보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완전히 풍비박산 날대로 난 상태에서 내후년 3월 9일 대선 치른다면은 현재 집권 세력은 집권 5년 만에 정권을 잃는 거죠. 그럴 바에는 차라리 문재인 대통령 중도에 사임시키고 자기들이 가장 좋은 시점에서, 자기들을 봐서 어려운 상황이긴 합니다만 가장 좋은 시점에서 보궐선거적 의미의 대선을 치르는 것이 유리하다 생각하면 문재인 대통령을 사임시킬 수도 있겠습니다. 자, 지금 모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사실은 거의 멘붕 상태일 겁니다.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지난 이제 많은 분들 다 까맣게 잊고 계십니다만 몇 달 전에 우리 해수부 공무원 저쪽 연평도 위에서 북한군에 의해서 사살되고 시신이 수확되었죠. 그때 대통령 유엔에서 무슨 연설한다고 그 연설한 거 그거 다 방송하는 거 그 새벽 1시에 그때 깨어있지 않았던 것으로 짐작됩니다. 왜냐하니까 그 당시 청와대 국정원장을 비롯한 핵심들이 다 모여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께 그와 같은 엄중한 상황을 보고 못했거든요. 그만큼 대통령의 지금 현재 국정 운영 능력과 국정 운영을 할 수 있는 그 어떤 정신적, 신체적 그런 것들이 충분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 자, 지금 문재인 대통령 이와 같은 상황에서 지금 아직까지도 청와대에서는 어떤 공식적 입장도 윤석열 검찰총장의 복직에 대해서 나오지 못한 건 당연한 것이고, 이제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갈 것인가, 아니면 마지막까지 찍소리 한다고 목리라도 한번 부려볼 것인가, 그러면서 또 바깥에 할금할금 눈치를 보면서 혹시 실제 권력을 떠받치고 있는 권력의 실세들이 나를 버리지는 않을까 두려움에 떨고 있지 않을까요? 하여튼 오늘 2020년 크리스마스, 오늘 어떠한 반응이, 또 앞으로 어떠한 반응이 나올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